5월 21일 똑딱이 주식 증시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하락하고 코스닥 하락이 주춤하면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죠. 돌아가면서 힘을 빼는 모습이 좀 얄밉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하면서 엇박자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상승의 기반이 됐죠. 자, 엔비디아 주가나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의 이러한 상승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은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월가 등 글로벌 투자사 11곳이요. 엔비디아의 투자 보고서 업데이트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 내지 목표가 상향의 그러한 긍정적 시각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가 고평가 의견도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에 긴장 모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요,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오전 5시쯤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결국에는 기존 실적의 호조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요. AI 반도체, GPU 자체는 적용 영역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아무래도 수요 영역 자체가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에 의존해 왔던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급성장하기는 어렵고 또 소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성장성의 둔화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잭슨 황 CEO가 주요 고객인 빅테크 기업을 넘어서 정부 기관들과 공기업들로 고객층을 늘리기 위해서 델과 협력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 20일 라스베가스에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 빅테크를 넘어서 델과 협력해서 정부 기관들과 기업들로 고객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생성형 AI 기능을 제공하겠다라는 구상인 거죠. 델은 엔비디아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정부 기관 및 기업들의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최대 공급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델과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이제 공기업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거죠. 또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세부적으로는요, 기존 제품 라인인 H100 수요 추이가 어떤지, 그리고 올 2분기에 출시하게 한다고 이제 밝혔었죠.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는데 업그레이드 성능의 H200 과연 언제 출시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그리고 2021년 7월에 이은 주식 분할 또 언급이 될 것인지, 바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 내용이나 구체화 발표가 있다면 일단 주가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는 빠졌어요. 다시 빠졌는데 아무래도 다우 지수의 조정 영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3월 고점에 이렇게 저항된 다음에 지금 보면은 계속 저항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이 뭐 지지나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하지 않고 5일 이동평균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5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아래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요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수하고 어떤 간격, 이격이 아직 좀 있죠. 요 이격 간격을 좁혀줄 때까지는 좀 등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일 이평선과의 이격 간격이 좁혀지고 나서 다시 3월 전고점 쪽으로 대반등을 시도하는 그러한 형태가 일단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그 6월물 선물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2,950계약 순 매도를 보였어요. 이제 지수가 눌리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선물에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950계약의 순 매도가 나오면서 6월물 선물 매도 누적이 다시 1,820계약이 됐거든요. 자, 이 부분은 결국 쉽게 매수 누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 누적이 매수 누적으로 지금 전환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반등은 허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아직은 외국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코스피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누적 매도 부분이 매수로 누적 매수로 전환되는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중요한 변화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를 계속 추적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오늘 HLB의 주가가 오늘 하락을 멈췄어요. 그죠? 하락을 멈추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어요. HLB가. 거래량이 무려 2천만 주가 넘었죠. HLB. 단타꾼들이 총 집합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오늘 뭐 등락 변동성이 장중에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크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HLB가 이제 급락을 멈추고 강보합권으로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하방 경직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반등 시도까지는 연결되지는 못했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4월에 월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4월의 월봉을 보시면은 밑꼬리 음봉이죠. 그죠? 밑꼬리 음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밑꼬리 음봉일 때는 다음 흐름은 이 음봉 밑꼬리에서 이 밑꼬리 쪽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다시 거칩니다. 거기에 성공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지지 테스트를 거치는 건데 지금 이번 5월 달이 바로 그런 형태에서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러한 성격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월봉 차트입니다. 5월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857포인트예요. 857포인트. 자, 남은 5월에 이 857포인트를 회복해 주면은 좋고요. 회복이 없다면 6월장을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코스닥의 남은 5월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주느냐, 5월선 회복의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5월 후반으로 코스닥을 다시 살려가느냐 아니면 6월장을 기대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코스닥은요, 위로도 막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아래로도 다시 과매도 영역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아래쪽으로도 그렇게 추격 매도 역시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막히고 아래로도 또 추격 매도는 자제되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 그 영역에 지금 코스닥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나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양봉을 다시 한번 또 준다면 양음량이 되면서 우하향의 2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과연 내일 다시 양봉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SK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 종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향방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두 종목 모두 눈치 보기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AI 반도체 섹터에서는 제우스, 그리고 KC텍, 그리고 원익 QNC,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자, AI 반도체 섹터에서는요,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종목, 그리고 조정을 아래쪽으로 거친 종목의 경우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해서 지지로 전환해주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 이쪽이 다시 또 급반등을 했어요.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살아있는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보자고 한 종목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한국콜마였습니다. 자, 기준선을 지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기준선을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어제와 오늘 특히 강하게 대반등하는 그러한 흐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고점을 다시 높였어요. 고점을 높였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츠 환불도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오늘 대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고점상으로는 9%대까지 올라갔었죠. 결국은 한국콜마나 이츠환불 두 종목 모두 예상된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는 오늘 대체적으로 쉬어간 가운데 오스코텍이 상승했거든요. 어제 장중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밀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밑꼬리를 길게 달고 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음선 밑골인데 어제 고점을 다시 오늘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어제 장중에 쏟아진 물량을 받고 다시 올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조선주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모두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요. 두 종목 모두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식장인 카페 6월 이벤트가 이제 내일 마감됩니다. 내일 마감되는데요.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일단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6월 주식장인 클럽 가입 안내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